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K리그 1이 정확히 반환점까지 왔습니다. 38라운드가 치러지는 올 시즌 딱 절반인 19라운드거든요. 하위권 쪽에서 지금 거센 파도가 불면서 중위권이 지금 대단히 두터워진 형국이고요. 더위만큼이나 치열한 순위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K리그 1 7월의 첫 경기인 19라운드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화 일정 문제로 주중 FA컵 관련 내용은 자막을 통해 보강할 테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경기는 2일 오후 6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제주와 서울의 경기입니다. 네, 제주는 서울 상대로 강했습니다. 홈에서 서울 상대로 근 5년간 6경기를 치러서 무패 중이고요. 상대가 한승규, 오스마르와 같은 핵심 자원들이 지금 부상으로 빠졌고 네. 제주와 달리 주중에 FA컵 8강전을 치르러 부산에 갔다가 곧장 제주로 넘어오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런 체력 소모를 좀 고려할 때 제주는 연패 분위기 벗어날 아주 절호의 적기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서울 입장에서 어떠냐?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던 3월 중순에 첫 맞대결을 펼쳤고 1대2로 패했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네, 리그 맞대결에선 지금 4연패 열세인데요. 하지만 5월 FA컵 16강에선 3대1 승리. 서울이 지난 라운드 인천전에서 구단 자체의 올 시즌 최고의 전반 경기력을 보였다면 제주와의 FA컵 후반전은 올 시즌 최고의 후반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안고 서귀포 원정길에 오른다고 할 수 있고요. 디테일하게 보면 이 경기에선 전반은 서울, 후반은 제주가 어떻게 하는지 좀 집중적으로 지켜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은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전반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전반 45분 성적을 살펴볼 때 9승 4무 5패, 울산에 이어서 2위 기록입니다. 아니, 울산은 선제골을 그렇게 먹었는데도 1위네요. 그러니까요. 성적이 좋더라고요. 네. 그런데 서울에서 실제 순위는 7위입니다. 그러니까 익수볼 특유의 빠른 패스워크로 초반부터 두드리다가 후반에 지쳐서 따라잡히는 그림이 반복됐다는 얘기고, 제주 같은 경우엔 최근 4경기에서 전반 득점이 한 골밖에 없습니다. 리그 전반 순위는 5위인데 후반 순위는 3위입니다. 이게 실제 순위와 동일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후반전에도 뒷심을 유지하는 팀이 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 강원전에서도 비록 패했지만 3골 먼저 허용하고 후반에 2골을 따라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반에 약한 서울과 스타트가 느린 제주가 어떻게 약점을 보완하는지 보고 싶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신구 대결입니다. 서울은 부상자가 많다 보니 20대 초반 신예들을 출전 비중이 좀 늘고 있습니다. 인천전에서 50분, 60분 이 시간대에 대부분 체력 저하로 좀 퍼졌거든요. 오버페이스를 좀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주 정도의 레벨을 지는 팀 상대로 이렇게 체력에서 밀리면 분위기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거고, 제주는 30대 전후 베테랑으로 꾸려진 스쿼드입니다. 확실히 무게감이 있는데 다만 좀 형님들이라서 그런지 잘 지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코 부상을 당한 정훈 공백까지 메워야 하는 그런 숙제도 떠안았습니다. 지켜볼 선수가 자연스럽게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주민규와 조영욱입니다. 두 골잡이를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규는 최근 5경기에서 팀이 넣은 7골 중 6골을 홀로 책임졌습니다. 어느덧 12골, 14골을 넣은 무고사 다음으로 득점 2위를 질주 중입니다. 조영욱은 23세 아시안컵에서 확실히 기세를 올리고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득점왕이었죠. 그렇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2골,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인천전에선 5개의 유효슛을 만드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두 선수는 공교롭게도 아직 각각 서울과 제주 상대로 득점이 없거든요. 징크스 깰지 관심이고요. 제주에선 구자철이 훈련을 지금 복귀를 해서 복귀각을 재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승리하겠습니다. 서울 부상 여파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제주 승리할게요. 호미점도 있고 체력적 우위도 있고 또 지난 경기 패배에 따른 또 전체적인 전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제주 우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2일 오후 7시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울산의 동해안 더비입니다. 시즌 두 번째 동해안 더비입니다. 3월 27일 열린 시즌 첫 동해안 더비에서는 울산이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당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울산이 코로나19 이슈 그리고 그렇죠. 대표팀 일정으로 인해서 뭐 윤일록이 윙백으로 가고 뭐 전문 수비수 한 명을 둔 뭐 이런 3백으로 임시방편으로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이 승리를 챙겼거든요. 울산은 리그 기준 최근 동해안 더비에서 3연승을 달리면서 포항 징크스를 어느 정도 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난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4강 맞대결 작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전히 포항이 승부처마다 울산을 괴롭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섣부른 예측은 금물입니다. 양팀 모두 주중 FA컵을 치렀죠. 역시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K리그 1의 대구를 상대한 데다가 상대적으로 선수층이 얇은 포항이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김기동 감독도 이 FA컵에서 동해안 더비로 이어진 일정을 어떻게 소화할지 상당히 고민이 컸었습니다. 포항은 수원FC전 패배에 이어서 경기를 앞두하고도 김천과의 경기에서 무승부에 머물면서 승점 쌓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동해안 더비까지 패할 경우 무승이 3경기로 늘어나는 만큼 지금 반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포항은 수비의 핵이자 다양한 전술 변화를 가능케 하는 박승욱이 부상에서 복귀하고요. 경고 누적으로 지난 김천전에서 제외된 이수빈이 돌아오지만 중원에서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이승모가 누적 경고로 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울산은 전북과의 현대가 더비 패배 후 이 서울을 상대로 극적 역전승을 챙기면서 살아나은 듯 했는데 성남전 무승부로 약간 기가 꺾인 모습이에요. 이날 승리했더라면 전북과의 승점 차를 더욱 벌릴 수 있었잖아요. 판정 논란까지 겹치면서 더욱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울산은 현재 경기 운영 특징을 보면은 22세 카드를 다 안 쓰고 3장의 교체 카드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크게 체력적인 문제를 노출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울산 지난 성남전에서 레오나르도의 누적 경고로 최전방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이날 복귀하면서 울산은 베스트로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두재 선수도 복귀각을 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동해안 더비의 화두는 역시 체력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결국 양팀 감독의 지략 대결이 중요할 것 같아요.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랜 A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는 스타일이라면 김기동 감독은 이 요소의 변화를 주는데 좀 능하는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체력 부담도 더 큰 만큼 변화의 폭을 어떻게 가져가고 어떻게 승부수를 띄우는지가 이날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언제나 팽팽했던 동해안 더비인 만큼 한 골차 승부가 많긴 했지만 선제골의 향방에 따라 급격히 한쪽으로 쏠리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최근 12번의 맞대결에서 역전승이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결국 뭐냐? 선제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반 실점이 많은 울산, 전반 선제 득점이 많은 포항의 상성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포항에서는 최근 3경기에서 2골을 넣으면서 득점력이 살아난 임상혁, 그리고 울산의 캡틴을 했던 신진호에 주목을 하고 싶고요. 울산에서는 지난 동해안 더비에서 골맛을 봤던 레오나르도, 그리고 현재 양팀에서 동해안 더비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이청용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 경기는 스카이스포츠에서 생중계됩니다. 네. 예측해 주시죠. 울산 승리하겠습니다. 체력에서 울산이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 창 기자가 말한 승부처에서 울산을 괴롭히는 힘, 이 표현에서 좀 힌트를 얻었습니다. 무승부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김천과 전북전입니다. 김천은 무승 행진이 지금 8경기로 늘어났습니다. 5월 5일 강원FC전 승리 이후로 승리가 없는 상황인데요. 아첸권 다코스라는 지금 시즌점 평가가 무색한 모습인데 김천은 매 경기 지금 선수 구성, 전형을 바꿔가면서 부진 탈출의 해법을 찾고 있는데 이렇다 할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좋지 못한 경기력 속에서 성남 포항을 상대로 선제골을 허용하고 쫓아갔다는 측면에서는 나름 긍정적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김태형 감독이 지난 2경기에서 조규성, 김지현 투톱카드를 썼잖아요. 그간 김천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김지현이 포항전에서 골맛을 보면서 이게 시즌 첫 골이었죠. 맞습니다. 조규성에 의존하던 공격진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도 김천에게는 괜찮은 수확인 것 같습니다. 김천은 복귀자가 좀 있습니다. 박지수 복귀가 임박했다는 소식이고요. 네. 23세 대표팀 일정을 마친 권혁규, 김주성도 합류를 합니다. 권혁규의 가서로 이 정현철 혼자 버텼던 중원의 힘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좋았던 흐름 속에 지난 대구전 무승부가 좀 아쉬웠을 거예요. 전북은 주중 FA컵을 소화하면서 체력적 부담이 역시 다른 FA컵을 치른 팀들처럼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지금 전북의 상황이 절박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한 경기 허투루 보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담도 좀 상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전북의 김천전 가장 큰 고민은 어디냐? 왼쪽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수가 6월 30일부로 계약이 만료가 됐잖아요. 왼쪽이 무주공산이 됐습니다. 그래도 공격진에서는 좀 호재가 있는데 지난 경기 엔트리에서 제외됐던 한교원, 문선민이 복귀를 하고요. 코로나19 확진돼서 쉬고 있었던 송민규도 컨디션을 회복했다고 하기 때문에 바로 혼자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측면 쪽에 힘이 더해질 전망이고요. 전북은 아마 이 일루첸코, 구스타보, 일루타보가 빨리 터지길 바랄 텐데 주중에 마무리 특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첫 맞대결에서는 조규성, 구스타보가 골을 주고받으면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전북은 홈과 달리 원정에선 초강세잖아요. 최근 원정 7연승 중인데 이번 경기가 원정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마음적으로 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김천에서는 11골을 기록 중인 조규성이 또 한 번 친정팀을 상대로 총구를 겨눌지 지켜보고요. 전북에서는 전신인 상주를 포함해서 상무에 2골 1도움으로 강했던 구스타보의 발끝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전북 승리하겠습니다. 네.
원정 전북은 다른 팀입니다. 저는 무승부 하겠는데요. 최근 전북 공격진이 못 믿었습니다. 네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2일 오후 8시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성남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네, 성남과 강원 시즌 개막전에서 격돌을 했습니다. 강원이 디노와 김대원의 골로 2대0으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강원은 그 승리를 통해서 초반에 반짝 상승세를 탔고요. 반면 성남은 그 길로 6경기 연속 무승, 부진의 출발점이 된 경기가 바로 강원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넉 달이 지나서 만나는 두 팀입니다. 많은 게 달라져 있습니다. 강원은 부상 불운에서 비롯된 계속된 부진 끝에 하위권에 처져 있고요. 성남은 기나긴 부진 터널에 갇혀 있다가 5월 중순부터 반전의 실마리를 찾은 모습입니다. 강원이 개막전에서 맛봤던 3백이 아닌 4백으로 전술 변화를 꾀한 것도 포인트인데요. 최근 5경기에서 단 3실점하면서 성남다운 짠물 수비를 펼치고 있고요. 올 시즌 한정 1강이라는 울산 원정에서 무득점 무승부 거두면서 기세까지 올렸습니다. 강원으로서도 분명 쉽지 않은 원정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강원도 할 말이 있습니다. 특히 공격진이 요새 괜찮습니다. 4월 서울전 이후 9경기 연속 멀티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라운드 제주전에서 무려 4골을 맞아요. 폭발했습니다. 최용수 감독 부임 후 단일 경기 최다골이고요. 기록을 보니까 강원이 4골 이상 넣은 경기가 2020년 7월 광주전 이후 꼭 2년 만입니다. 강원 최근 흐름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점유율이 높아졌습니다. 제주전 이전 4경기 중 3경기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을 했고요. 네. 강원의 올 시즌 평균 점유율이 41.9%라는 점을 볼 때 컨셉의 변화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좀 디테일하게 드리블, 크로스, 패스 성공률이 좋아지고 있고요. 후방 라인도 끌어올린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조금 더 모험을 가미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제주전 깜짝 대승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남은 4-4-2, 강원은 3-4-3 이렇게 최근 자리를 잡아가는 전술로 승점 1점이 아닌 3점을 두고 진검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이고요. 승부를 가를 키플레이어는 성남 밀리치, 강원 김대원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밀리치는 교체로 뛰거나 결장하거나 그런 흐름을 보여다 최근 2경기 연속 70분 이상을 뛰었습니다. 감독의 신뢰를 되찾고 폼도 되찾은 모습입니다. 강원 수비가 최다 실점 3위 중인데요. 최근에 보면 주민규, 무고사, 오영규, 그로닝, 레오나르도와 같은 원톱에게 좀 많은 골을 내주고 있거든요. 밀리치 역시 이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을 좀 넣고 싶어 할 것 같고 제주전 2골 2도움 그날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정말 좋은 활약이었고 데뷔 후 단일 경기 최다 공격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베스트 11, 라운드 MVP에도 뽑혔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남 상대로도 최근 2경기 3골 강한 면모를 보였다는 말씀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측해보죠. 강원 승하겠습니다. 성남이 제 담당 구단이긴 한데 제주전 승리가 주는 효과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성남 수비는 울산도 못 들었습니다. 네, 3일 경기로 갑니다. 오후 7시 대구 대팍에서 열리는 대구와 수원FC의 경기입니다. 상승세의 두 팀이 만납니다. 6위 대구는 현재 9경기 무패, 8위 수원FC는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양 팀의 승점 차가 불과 2점 차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수원FC가 파이널 A의 마지노선인 6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구의 고민은 역시 주중 FA컵에 따른 체력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가마 감독 스타일이 매 경기 전력 질주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테이션 없이 거의 베스트 라인업을 내보내고 있는데 물론 대구가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통해서 잘 버티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무더위에 15일간 5경기를 치르는 초강행군이거든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체력은 부담이기는 하지만 스쿼드적으로는 호재가 좀 꽤 많거든요. 지난 전북전에서 누적 경고로 빠졌던 제카와 이진영이 복귀를 하고요. 여기에 컨디션 저하 부상으로 제외됐던 홍철, 정태우, 홍정훈도 수원FC전에는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중 FA컵에서 부상자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구는 베스트 전력으로 수원FC를 상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수원FC는 개막 후 최고의 페이스입니다. 무릴로 복귀와 함께 라스 이승우가 살아나면서 특유의 공격 축구가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이승우는 4경기 연속골로 득점 4위까지 올랐고요. 이승우와 찰떡 호흡을 과시하고 있는 라스는 도움 1위에 올랐습니다. 라스 좋아요. 네. 공격뿐만 아니라 지금 눈여겨볼 부분이 수비인데 수원FC가 최근 3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전방 압박도 좋아졌을 뿐더러 김건웅이 수비진에서 확실한 키맨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3백과 지금 4백을 오가면서 3백에서는 지금 왼쪽 스토퍼, 4백에서는 왼쪽 센터백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인 감독이 지금 4백과 3백 사이에서 이번 경기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김건웅을 축으로 수비진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대구의 높이가 워낙 좋잖아요. 네. 때문에 잭슨 혹은 김현 등의 기용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열린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대난타전이었죠. 음. 수원FC가 4대3 승리를 했었는데 당시 이승우가 K리그 데뷔골을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대구가 당첨이 됐다는 표현도 나왔었죠. 맞아요. 네. 대구와 수원FC 사이에 묘한 상성이 있는데 수원FC가 대구 원정에서는 2009년 패배 후 8경기에서 5승 3무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수원FC 홈에서는 모두 졌는데 대팍에서는 모두 비겼던 기억이 있거든요. 키플레이어는 대구에서는 제카 하겠습니다. 에드가가 수협을 상대로 3골을 넣었을 정도로 강했거든요. 제카가 이 역할을 어떻게 받아줄지 좀 궁금하고요. 수원FC는 라스 하겠습니다. 대구의 높이가 좋은 만큼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세피스 상황에서 수비 커버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라스의 높이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예측해 주시죠. 수원FC 하겠습니다. 체력이나 흐름에서 수원FC가 앞서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갈리네요. 저는 대구 승하겠습니다. 홈 대구는 원정 대구와는 다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7시 30분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방송이 나갈 즈음에는 아마도 무고사 선수의 빗셀고베 이적 오피셜이 뜰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스카이 스포츠 방송을 통해서 K리그를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인천은 이제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빗셀고베로부터 무고사 영입에 관한 오퍼를 받았습니다. 바이아웃 100만 달러, 한화로 약 12억 9천만 원 정도이고 이 액수를 제시하면 이제 구단 간 협상 없이 선수와 개인 협상만 체결하면 영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고베는 선수에게도 매력적인 연봉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연봉의 2배를 제시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경기 뛰지 않는 선수 이야기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는데 이날 경기 핵심 포인트가 바로 무고사입니다. 그렇죠. 예, 무고사 모든 팀을 상대로 좀 위협적인 골잡이였는데 최근에 수원에 많은 아픔을 줬습니다. 지난 2월 돌아보면 추가 시간 결승골을 넣으면서 인천에 승리를 안겼습니다. 작년 여름 수원 원정에선 멀티골 넣으면서 인천에 2대1 역전승을 안긴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수원전 경기 3골 킬러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17라운드 강원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할 정도로 폼이 좋았던 선수인데요. 아마 수원은 일정을 쭉 보면서 무고사와 만나는 7월 3일을 내심 걱정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고사가 이 경기를 앞두고 떠났고 이건 크나큰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인천은 국내에서 다른 대체자를 좀 물색 중인데 수원전에 데뷔시키기엔 시간이 촉박한 게 사실이고 결국은 기존 이용재, 송시우, 홍시우 이렇게 기존 선수들로 공격진을 꾸려야 합니다. 무고사가 팀 득점의 61%를 책임졌거든요. 무고사의 공백이 클 수밖에 없고요. 참고로 인천 팀 내에서 무고사 다음으로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3골을 넣은 미드필더 이명주입니다. 그렇다고 수원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탈한 공격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포인 김건희마저 긴 부상에서 돌아와서 공격진 숫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이 터지지가 않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필드골은 단 1골.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는 그로닝 한 명의 문제는 당연히 아닐 테고 공격을 조립하는 것 자체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경기의 주제는 득점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원 이병건 감독은 아마 전술이든 선수 구성이든 어쩌면 큰 폭의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인천의 3백에 맞대응한 3백을 다시 꺼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수원은 또 공격도 공격인데 최근 3경기에서 6실점, 특히 수원FC와의 수원 더비에서 초반 28분 만에 3골을 허용한 경기는 근래 들어서 가장 좋지 않은 그런 어떤 경기였다고 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측면을 이용한 단조로운 공격 패턴 그리고 민상기 불투이스의 느린 스피드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조성환 감독도 무고사 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최근 2경기에서 선발 출전한 라이트 윙백이죠. 김준엽이 누적 경고로 빠집니다. 그 자리는 김보섭 또는 민경현 등이 좀 메울 것으로 보이고요. 내친 김에 김보섭은 키플레이어로 꼽고 가고 싶습니다. 지난 서울전에서 후반 교체 투입해서 피파울만 5개, 드리블 성공 2개, 이렇게 빠른 발로 서울 수비 진영을 휘젓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원은 김건희 해야 되겠습니다. 70여일 만에 복귀전에서 확실히 몸이 100%는 아니었더라도 기존 수원 공격수들과는 결이 다른 그런 모습, 특히 수협전 후반 22분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수원에서 차이를 만들 선수를 한 명 꼽으라면 아무래도 김건희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 역시 스카이 스포츠에서 생중계됩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최근 수원이 인천에 크게 밀리지 않았고 이런 상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무고사가 빠진 게 클 것 같습니다. 전 인천 승리 과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무고사가 없는 게 오히려 팀을 좀 더 결속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19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주말 또 어떤 명승부가 펼쳐질지 기대하면서 이번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